공지사항입니다. 자, 2025년도 1월 달에 필쌤과 1대1로 마주보고 여러분들의 재무 고민을 해결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salt101.com이라고 하는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머니피트에 대한 자세한 안내가 나와 있으니까요. 참고해 주시고요. 고정 댓글에 링크를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필쌤TV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머니트레이너 필쌤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역대급 경제 위기로 시작된 2025년도 이 최악의 상황을 반전의 기회로 삼기 위해서 자,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이 꼭 실천해야 될 올해 10가지 그 행동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위기 때 진실이 드러난다고 그랬죠? 어떤 것이 더 중요하고 어떤 것이 덜 중요한지, 그리고 잘못된 것을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가 온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한 가지인 핵심 가치에 집중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라고 했습니다. 메이저리그 여러분 좋아하시나요? 메이저리그의 현재 타격왕은 RS라는 선수라고 합니다. 처음 들어보셨죠? 저도 처음 들었는데 이 선수가 대단한 게 3년 연속 타격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타율이 제일 높다는 거예요. 근데 이 선수가 대단한 것이 바로 한 팀도 아닌 매년 팀을 바꿔가면서 다른 곳에서 이 타격왕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 선수가 올해도 또 FA 시장에 나왔거든요. 그런데 찾는 팀이 없다라고 합니다. 희한하죠? 그 날고긴다는 메이저리그에서 타격왕을 3년 연속 그것도 팀을 바꿔가면서 했는데 왜 찾는 팀이 없을까? 자, 여러분 혹시 과거에 있었던 영화 중에 머니볼이라는 영화 보신 적 있습니까? 세이버 매트릭스라고 야구에 도입된 새로운 통계 시스템에 그런 관련된 영화였죠. 요즘 같은 경우는 얼마나 타율이 높냐, 안타를 몇 개 쳤냐, 홈런을 몇 개 쳤냐는 중요하지 않다고 합니다. 현대 야구에서는 결국 승리하는데 이 선수가 얼마나 기여했느냐. 그래서 WAR이라는 거를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하네요. 자, WAR은 Wins Above Replacement라고 해서 말 그대로 대체의 선수 대비 승리 기여도를 나타낸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안타를 많이 치고 홈런을 많이 치고 타율이 높아도 그런 거 소용없고 결국 꼭 필요할 때 해주는 선수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한마디로 위기에 강한가 안 강한가, 이게 바로 그 선수의 가치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올해 필쌤이 정말 많은 위기 이야기를 했고 작년부터 올해가 정말 어려울 거다라는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우리 필쌤TV 구독하시는 많은 분들도 오늘 제가 말씀드릴 이 10가지를 한번 본인에게 접목해 보면서 이 10가지를 다 실천한다 그러면 2025년도 위기도 우리가 분명히 거뜬하게 극복할 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나폴레옹이 이런 말을 남겼죠. 지금 나의 불행은 지난날 잘못 보낸 시간들의 보복이다. 그러니까 올해 이 위기를 맞은 우리가 잘 올해를 보낸다면 2026년, 27년도에 반드시 좋은 일이 있을 거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 10가지 행동이 무엇인지 한번 지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SNS를 계획적으로 줄이자입니다. SNS 줄여야 된다라는 이야기 많이 했는데 계획적으로라는 거의 진짜 의미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사실 1시간이 넘으면 안 돼요. 우리가 인스타그램에 설정에 들어가서 내가 평균 어느 정도의 인스타그램을 들여다보는데 시간을 하루에 쓰고 있느냐.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게 시간 제한도 가능하고 요일 제한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1시간 이상이라면 사실 여러분들은 SNS를 좀 과몰입하고 있는 거다. 그래서 1일 시간 제한을 걸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1시간으로 걸어 놓기를 권장드리는데요. 뭐 주말 같은 때를 빼고 평일 같은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사용 제한 모드, 그리고 주말이라 하더라도 사실 너무 SNS를 보는 것은 좋지 않겠죠.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이게 뭐하고 비슷하냐면 간헐적 단식과 매우 비슷합니다. 단식은 아예 안 먹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거는 뭐 안 먹는 것까지는 아니고 한마디로 이 간헐적 단식을 하시는 분들이 체질을 개선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라고 했는데 SNS에 너무 많은 시간을 보내는 여러분이라면 이번 기회에 SNS에 대한 체질도 한번 개선을 해보자. 자, 그래서 SNS를 계획적으로 줄여보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내용은 불필요한 쇼핑, 그리고 소비 당뇨에도 도움이 됩니다. 불필요한 쇼핑도 맞고 그 다음에 소비 당뇨가 뭐라고 그랬냐면 내가 쓰고 있는 생활비 중에 사치제의 비중이 너무 높으면 소비 당뇨라고 했는데 이런 것들에도 도움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죠. 자, 그것뿐만이 아니라 사실 SNS를 줄이게 되면 그 시간에 여러분들은 다른 활동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두 번째가 바로 지역 도서관을 규칙적으로 가보자입니다. 지역 도서관 여러분 가보셨나요? 저도 얼마 전부터 가기 시작을 했는데
지역에 있는 도서관이 너무 이쁘더라고요. 그리고 책을 빌릴 수 있습니다. 손이 부끄러워서 뭐 어쨌든 간 김에 책을 빌려오게 되는데 이렇게 빌려오게 되면 또 그걸 가져다 주기 위해서 책을 또 뭐 대략 빨리 읽게 되고요. 그리고 도서관에서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주최하는 많은 문화 행사나 뭐 북 콘서트라든지 유명 작가들도 와서 북 콘서트를 하고 그다음 문화 행사 같은 것도 많이 열리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문화적으로 충전할 수 있는 충전소의 역할을 다한다. 이거는 제가 문화 레저 비용을 줄이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물론 정말 도서관을 자주 방문하시다 보면 아무래도 문화적 충전이 이루어지면서 다른 데 쓰는 문화 레저 비용이 줄어들 수도 있겠지만 그보다는 도서관을 가고 오는 동안에 여러분들이 그동안에 SNS를 몰입하면서 못 봤던 어떻게 보면 풍경도 볼 수가 있고 또 이렇게 걸어서 왔다 갔다 하면 건강에도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번 주말부터 당장 좀 가보기를 권해드립니다. 자, 세 번째는 마트나 시장에 주기적으로 가자입니다. 여러분들 편의점을 많이 이용하시죠? 편의점도 우리가 뭐 필요한 물건을 살 수는 있는데 편의점이라는 거는 어찌 보면은 급할 때 가요. 급하다는 건 뭐냐면 생각을 안 하고 계획을 안 한 소비를 하러 가는 거고요. 마트나 시장은 우리가 방문하기 전에 무엇을 살지 종이에다가 적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당 스파이크 억제의 치트키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당 스파이크 억제의 치트키. 한마디로 얘기해서 인스턴트 음식이라든지 그다음에 갑자기 뭐 먹고 싶은 거를 떠올려서 편의점 가서 방문하다 보면 그게 이렇게 좋은 음식일 가능성이 별로 없죠. 아무래도 미리 계획을 해서 장보기를 하면 어쨌든 1인 가구 같은 경우는 장보기 하기가 힘들다. 뭐 1인 가구용으로 많이 팔지 않고 뭐 묶음으로 파니까 너무 비싸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잘 소분해 가지고 냉동실에 얼려놨다가 요리를 하는 습관을 가지신다면 마트나 시장을 방문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식생활비를 또 줄이는 데도 도움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네 번째는 말이죠. 제가 좀 전에 도서관을 가라, 마트를 가라, SNS를 줄여라. 그러면 점점 늘어나는 것은 여러분들의 걸음걸이입니다. 하루에 꼭 8,000보 걸음 정도는 걷자. 서울에 계신 분들은 손목 닥터 9988이라는 게 있는데 이 앱을 제가 깔았거든요. 보니까 하루에 8,000걸음이 권장량이에요. 그러니까 만보가 아니에요, 여러분. 만보는 너무 높은 수준이고 8,000걸음도 대단한 겁니다. 8,000걸음을 매일 걸으면 좋겠지만 뭐 매일 못 걷더라도 8,000걸음 걸은 날은 200원을 서울시에서 적립해 줍니다. 현금을 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일주일에 3일 이상을 하게 되면 보너스를 지급하는데 200원 주는 거와 별도로 700원의 보너스를 줍니다. 어떤 사람이 매일 8,000걸음을 걸었다 그러면 한 달에 8,400원이라고 하는 적지 않은 돈. 저가 커피 같은 경우는 어때요? 야, 이거 가지고 뭐 5-6잔도 마실 수 있는. 진짜 이게 사실 돈 때문에 하자는 게 아니라 마트나 시장을 걸어가고 도서관을 걸어가고 여러분 출퇴근 시간에 되도록이면 짧은 거리는 걷고 이렇게 한다 그러면은 하루 8,000걸음도 걷고 여러분 건강도 좋아지고 당 스파이크 억제에도 도움이 되는과 동시에 돈도 생기죠. 근데 돈은 뭐 금액이 큰 건 아니지만 어쨌든 간에 나와의 챌린지를 이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휴대폰 같은 거를 보면 제가 이제 이걸 깔아놔서 그런지 휴대폰 메인 기본 화면에 이게 뜹니다. 이게 떠요. 그래서 이 메인 기본 화면을 보면서 물론 매일은 안 된다고 하더라도 어떤 날 같은 경우는 좀 부족하다 그러면 내가 이걸 보고 내가 점심 먹고 들어가는데 버스 3정거장이었는데 요거 내가 오늘 저녁에 걸을 일이 없다 그러면 오늘 요걸 8,000걸음을 채우기 위해서 뭐 3정거장, 2정거장 정도는 걸어간다든지 뭐 이렇게 할 수가 있죠. 대중교통이나 택시비도 아끼고 여러분들의 건강도 끌어올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5번째는 바로 계절이 바뀔 때마다 옷장 정리하기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옷장 정리를 1년에 한 번도 안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계절 바뀔 때마다 자꾸 신상 옷을 사게 되는 유혹이 생기는 이유가 여러분들이 그토록 많이 가지고 계신 옷임에도 불구하고 그 옷을 잘 활용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최소한 계절이 바뀔 때는 옷장의 옷을 다 꺼내서 정리한 다음에 진짜 안 입을 옷이면 버리거나 아니면 재활용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활용하실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 다음에 3년, 4년 전에 입었던 그러니까 지금은 한동안 안 입었던 옷을 한번 지금의 유행하고 맞춰보면서 코디 능력도 향상할 수가 있게 된다라는 거죠. 6번째는 여행인데요. 여행, 올해도 여행을 여러분 가셔야 되겠죠. 그런데 여행은 언제부터 계획하는 게 좋을까요? 계획을 오래 하면 할수록 돈이 절약된다는 거 아십니까? 오래 계획할수록 비용이 줄어든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여행을 올 여름 휴가 계획이나 가을의 여행이나 겨울의 연차를 몰아서 갈 여행을 계획하신다면 지금부터 어떻게 할 건지를 짜자. 근데 중요한 거는 여행은 예산 안에서 계획 짜기가 되겠습니다. 제가 우리 필쌤TV 구독자 여러분들에게 늘 말씀드리지만 여행은 연소득의 5% 이내가 돼야 됩니다. 그 예산 안에서 유럽 여행을 계획하고 계신다고요?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거지만 로마인 이야기 3번은 읽고 가야 됩니다. 로마인 이야기를 안 읽고 유럽을 갔을 때는 정말로 제대로 이해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7번째는 바로 드림하우스 월 1회 임장 가기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그 김종민 씨, 코요태의 김종민 씨하고 방송을 하나 찍었는데 코요태의 김종민 씨가 4월 달에 결혼을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물어봤습니다. 혹시 그러면 데이트는 뭘 주로 하시냐? 그랬더니 뭐 밥 먹고 카페 가고 뭐 연인하고 다를 게 없더라고요. 제가 임장 데이트를 권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임장 데이트가 뭡니까? 여러분, 내가 꿈꾸는 집, 내가 3년, 5년, 10년 안에 내가 저 집에 이사 가야지라고 생각하는 집에 임장을 가보는 겁니다. 그래서 비슷한 수준의 집을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한번 방문을 해보자. 이 방문할 때 필요한 그 자료는 바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임장 체크리스트라고 해서 작년에 올렸던 영상 중에 올려드린 게 있거든요. 다시 고정 댓글에 여러분들이 들어가서 확인하실 수 있도록 해드릴 테니까 월 1회 임장 가기를 한번 실천해보면 여러분들이 부동산을 보는 입지를 보는 눈이 높아질 수가 있을 것입니다. 8번째는 바로 커피 테이크아웃은 하루 1회로 줄이기였습니다. 커피 테이크아웃 여러분 아시겠지만 요즘은 웬만한 회사엔 다 커피 머신이 있고 또 그 다음에 뭐 인스턴트 커피도 있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에스프레소 커피를 즐기신다고 해서 하루에 한 번 이상의 커피를 테이크아웃 한다 그러면 이것도 돈이 만만치가 않죠. 그래서 미팅을 하거나 또는 손님을 만나는 부득이한 일을 제외하고는 커피 테이크아웃을 하는 경우는 한 달에 5만 원 이내로 막아보자. 횟수로 얘기하면 한 번으로 막아보자. 테이크아웃은 별다방이나 콩다방에서 하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죠. 별다방 같은 경우는 스페이스 코스트를 받는 커피입니다. 한마디로 노트북을 꽂고 일을 하든지 친구들을 만나서 수다를 떨든지 회의를 하든지 공부를 하든지 할 때만 가야 되는 거고요. 테이크아웃용 커피는 메가커피, 컴포즈 커피, 백다방 이 3개 브랜드를 이용하시는 게 좋겠다. 9번째는 일주일에 5시간 엔잡을 해보자입니다. 갑자기 엔잡 그러니까 굉장히 부담을 느끼실 수도 있는데 하루에 1시간이죠. 하루에 1시간만 뭔가 돈을 벌 수 있는 다른 일을 해보자는 건데 여기서 말씀드리는 엔잡은 내가 월급 갖고는 부족하니까 돈을 더 벌기 위해서 엔잡을 한다의 개념이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요. 한마디로 말을 하면 삶에 대한 태도, 돈에 대한 태도를 강화하기 위한 그리고 직장인들 같은 경우는 시야가 좁을 수밖에 없는 게 뭐 다양한 경험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부족하다 보니까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또 세상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직장인들 중에 뭐 택배를 하거나 심지어 대리운전을 하거나 친구 카페에서 알바를 하는 그런 분들 이런 분들 만나본 적이 있는데 뭐 돈 때문에 한다기보다는 이런 경험을 통해서 내 직장에 대한 가치, 내 월급에 대한 소중함도 느끼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공부를 간접적으로 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돈 때문만이 아니라 하더라도 여러분의 건강과 그리고 삶에 대한, 돈에 대한 태도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주간 5시간 정도는 엔잡을 도전해보자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마지막 10번째는 말이죠. 정기적금 흩어져 있는 여러 계좌가 아닌 올해는 딱 1개로 합쳐보자. 자, 만기가 계속해서 돌아온다라고 하면 기분은 좋을지 모르지만 그 중에 일부를 여러분들이 사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계획하지 않았던 지출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올해는 묵직하게 딱 1개의 적금으로 만기를 일치시키는 통합을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제가 지금 10개를 쭈르륵 말씀드렸는데 아마 이 중에서 굉장히 많은 것들을 실천하시는 분들이 있겠죠. 빠르게 정리를 해보면 SNS를 계획적으로 줄여보자. 1시간 이내로 라고 말씀드렸죠. 2번째, 지역 도서관을 규칙적으로 가보자. 책을 빌리러 가고 또 빌려오고 하는 여러분들의 활동을 한번 해보자. 3번째, 마트나 시장을 주기적으로 가보자. 자, 결국은 장보기 예산을 만들라는 얘기죠. 4번째, 하루에 8,000걸음은 꼭 걷자. 서울에 계신 분들은 손목닥터 9988, 서울 지역이 아니라 하더라도 걷기 앱이라는 건 굉장히 다양하게 많습니다.
자, 5번째는 계절마다, 계절이 바뀔 때마다 옷장 정리하기였습니다. 6번째는 예산 안에서 여행 계획을 짜기였습니다. 7번째는 드림하우스를 월 1회로 임장해보기. 8번째는 커피 테이크아웃은 하루에 한 회로 줄이기. 그리고 9번째는 일주일에 5시간 정도는 엔잡을 해보자. 10번째는 정기적금을 하나로 통합해보자 였습니다. 2025년도가 시작된 지도 이제 중순이 넘어가고 있죠. 자, 이제 1월 말로 향해서 가고 있는데, 자, 여러분 다짐하셨던 내용들이 어떻게 잘 실천되고 있나요? 제가 오늘 말씀드린 이 10가지를 여러분도 도전해 보시면서 2025년도를 활기차게 시작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